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업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또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이제 벌써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절세 방안을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테마로 얘기할 게 이제 배당이라는 부분이세요. 네, 배당. 네, 배당을 안 받은 법인들도 많으시고 배당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 배당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법인이 세워지면 법인을 사람과 같이 별도의 인격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랑 주고 다 남는 거. 이제 모든 걸 처리하고 돼서 남는 게 이제 법인에 쌓이잖아요. 네네. 그걸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배당은 법인에서 지급을 하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돈이 이익이 났는데 그 2억을 다 배당을 했다고 해서 네. 법인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이유, 뭔가 핵심이 있기 때문인데 세율이 좀 낮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로 이제 원천징수로 끝나니까 네. 세금이 낮는 건 맞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타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많이 낮아지는 건 아닌데 배당세 공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낮은 건 있죠. 배당을 받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요. 예, 뭐 시기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정기 배당이 있고 중간 배당이 있거든요. 정기 배당은 이제 결산하고 3월 달에 작년에 어떻게 돼서 이제 나누겠다는 배당을 하는 게 정기 배당이 한 번 있고 그때 안 받으면 이제 중간 배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중간 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회사가 정한 날에 주주들에게 성과를 가지고 배당을 하는 중간 배당이 있죠. 금액적인 부분인데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대표자분들의 애로는 그 부분이에요. 주주를 봤더니 나 혼자 100%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천만 원까지는 뭐 세율을 낮춰서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초과되는 부분 가져가면 종합과세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뭐 주주로 참여가 돼 있으시면 조금 배당을 분산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자녀가 20%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1억을 배당을 하면 네. 제가 8천만 원, 여긴 2천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지분대로 나눠가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도 나보다는 사실 자식을 많이 그렇죠,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식을 갖다 이전하자니 세금 발생하는 게 너무 많고.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많이 썼죠. 초과 배당이라 그래가지고 지분과 다르게 배당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2천만 원, 이쪽이 8천만 원. 그렇죠. 지금까지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원래 내가 100을 받아야 되고 자식이 20이었다. 근데 거꾸로 내가 20을 받고 자식한테 100을 주면 사실 이건 증여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받을 걸 그렇죠. 자식한테 준 거니까. 그 증여였는데 세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했었냐면 증여세하고 소득세하고 둘 중에 큰 걸로 세금을 내게 만들었었어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둘 다 내라. 소득세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증여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시중에 한참 난리인 거고. 하려면 올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기 배당이 끝났잖아요, 올해는. 네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 배당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중간 배당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쌓인 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초과 배당이라는 거는 네. 일단 정상적인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원래 정관에 보면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을 넣잖아요. 그렇죠.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중간 배당 규정만 넣어놓으면 되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되고 초과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정관에 반영을 해 놓으셔야죠. 올해 초과 배당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는 분들은 정관부터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에 있는 현금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그렇게 많이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익은 났음에도 네. 뭐 기계 사고 땅 사고 이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업체들은 그러니까 배당을 못 하나요? 아니요, 현물 배당도 가능은 해요. 현물이라는 건
뭐 자기 주식이라든가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현물로도 배당은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현금은 없지만 법인에 부동산이 있어. 주주인 누군가에게 배당을 통해서 전부 주기에는 좀 그렇고 네. 10%든 20%든 지분을 형태로 배당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죠. 그러면 배당 소득세를 내고 관련된 지분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서 10억짜리가 20억이 되고 네. 올라갈 수 있잖아. 올라갈 수 있겠죠. 요즘 부동산이 핫하니까 네네.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어쨌든 취등록세가 발생하잖아요. 취득세가. 물론 그렇죠. 네. 그게 한번 발생하고 또 하나는 법인이 넘겼을 때의 가치와 샀을 때의 가치 차이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혹시 부동산에 대출이, 법인 대출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설정 해지라든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막배기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고 오래전부터 뭐 저희 업체들은 계속해서 매년 어떤 형태든 배당을 진행해 왔었는데 네. 아직도 모르시고 문의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법인 설립하고 배당을 한 번도 안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뭐 이익이 안 나서라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절세 차원에서 월급은 가져가시고 그렇죠. 이익이 안 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월급도 가져가시고 기타 등등 법인 것을 활용하실 텐데 네. 절세 차원에서 배당을 활용하시면 큰 의미가 되실 것 같습니다.